이렇게 풀이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외곽이 이등분선이니까 뭐 대 뭐는 뭐 대 뭐고, 그래서 전기가 OB에 몇 대면 뭐 내분인지 외분, 당연히 외분이겠죠? 요거 뭐 대 뭐는 뭐 대 뭐예요? 성분 쓸 수 있어요? 요거 A분의 B 이거? 그리고 5D의 BB 네, 잘하네요. OA 길이 구하고 요거 길이 구해서 요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몇 대면 외분점인지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각이나 외곽이나 이렇게 식은 똑같으니까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알아둬도 좋고요. 원래 알던 대로 해도 되는데. 그림이 좀 심하네. 좀 붙일 시간 드리다가 보통을 하겠습니다.
공식이 어렵다고? 내분점이 되지. 내분점에서 내분점에서 요것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이렇게 내분점처럼 하는데 가운데 것만 보고 바꿔서. 원래 루트 2 플러스 1을 할 건데 마이너스를 해주고 교차로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내분점이 공식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지만 이게 계산이 더 편한 거야. 너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쓴 거겠지? 어디가 틀렸는지 못 찾겠어? 네, 답은 응. 플러스. 아. 플러스. 오. 앞에 쓴 거 어딨어? 그렇게 더하고 나서 해도 돼.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하는 거야? 그렇지. 아, 마지막까지 잘했어. 그건 먹지. 잘했어? 그렇지. 그래서 1,1이야? 아니 뭐 그런 거야. 그래서 1,1이 뭐냐면 A야. 그치? 네. 그럼 A를 지나면서 넓이가 반땡 돼야 되잖아. 아, 그럼 어디 지나야 돼? 비용시 그렇죠.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에 문자 섞여 있을 때는 문자 섞여 있을 때 반드시 요거를 꼭 체크하자. 또 말해서 미안한데 그거는 여러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너무너무 중요해. 그 직선이 무슨 직선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X랑 Y 말고 다른 문제 있을 때 K든 M이든 A든 몇 점을 했으면 갔다 와. 몇 점을 했어? 그리고 3번 그 정관직선 사이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3번 3번은 사실 식이 좀 깔끔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식이 더러우면은 얘는 반드시 어디 점을 지나는지 체크하고 반드시 지나는 점이랑 이어진 게 거리가 최대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했었어. 유형 13에서 나랑 한 건 아니겠지만 유형 13에서 한 거 기억나니? 유형 13 보고 있어. 유형 13 정관직선 유형 13 3번을 보고 얘는 무슨 점을 반드시 지나는지 하고 그거랑 이어주면 바로 그게 최대가 되는 거
또 했었니? 처음 들어보니 했었니? 했어요. 이거 아니지? 맞아. 이게 맞아요? 아. 저리도 다 붙였어? 확동을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오늘은 96쪽에 있는 모비율, 표본 비율을 할 거예요. 96쪽. 그래서 나 해도 되니? 아 이제 머리가 아파갖고 네? 싫어. 96쪽. 96쪽을 보시면요. 96쪽을 보시면 96쪽. 저번 시간에는 평균을 추정하는 걸 배웠죠.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걸로부터 모평균이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99%다 이렇게 하는 걸 했었어요.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를. 오늘은 표본 평균 모평균이 아니고 표본 비율, 모비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밑에 예시를 좀 보면 밑에 CMS 고등학생 1000명 요거 있어요. 요거를 좀 읽어보면 CMS 고등학생 1000명 중에 특강을 듣는 학생이 800명이면 오늘은 평균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명 중 특강을 듣는 학생이 800명이면 특강을 듣는 비율은 몇이죠? 0.8이죠? 이런 걸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P로 쓰면 되겠죠? 전분의 800. 이 예시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 10단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조사하겠다. 표본에서 조사해서 오늘은 표본 평균이 아닌 표본 비율을 계산해서 요 모집단의 성격을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모비율을 알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표본을 뽑았어요. 밑에 마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 대상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그 특성의 비율 아까 얘기한 거고요. 기호를 P와 같이 나타낸다. 또 전체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 표본을 100명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는 얘기고요. 특강을 듣는 학생이 그럼 80명이 될까? 항상? 몇 명이 될까? 80명일 수도 있고 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85명이 됐대요. 그러면 요거는 P 이렇게 쓰고 P 햇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85명 뽑힐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80명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85가 됐대요. 이런 거를 표본 비율이라고 한다는 거. 모비율, 원래 비율이고 표본의 비율, 표본 비율. 여기까지 오케이? 유형 아주 쉬운 유형을 하고 갈 겁니다. 11인가? 유형 11 49번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12,500이고 남자가 6,000명이네요. 남자의 모비율을 구하라. 몇 분이면? 25분의 12. 어이구 계산 빠르죠. 12,500분의 6,000이죠? 50번 고등학생 2학년이 모집단인데 그 중에서 표본을 뽑은 거죠. 표본을 몇 명? 300명?
여학생이 몇 명이고 표본 비율을 구해라. 그 표본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고 51번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굳이 네. 그 약분을 안 하면 되지. 약분해야 돼.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카운터에서 타이len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아파. 이쪽이 아파. 오비율, 표본 비율 나눈 이 부분은 소수로 계산하면 좀 편안감이 있다고 많이 하는데 분수로 해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합시다. 같이 51번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51번에) 약간의 낚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세요. 약간의 낚시 낚였나요? 이것도 표본 평균이랑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바뀌는 값이냐 아니면 일정한 값이냐? 바뀌는 값이죠. 바뀌는 값이니까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바뀌는 값이었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땠지? 일정했죠? 몇으로? 뭐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뭘로 일정해요? 상수? 무슨? 모평균으로 일정한 거죠. 모집단의 표본 평균은 바뀌는 값이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았었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 했나요? 다시 돌아갑시다. 90번. 그래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모평균, 표본 평균을 했던 거를 비율로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밑에는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이 있어요. 이 표본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n명 뽑는 거야. 그 중에서 여기서는 그 특강을 듣는 거였지? 특강을 듣는 학생을 x라고 한 겁니다. 학생 수를 x라고 한 거예요. 이게 표본이 전체가 1000명이면 매우 많죠? 매우 많으니까 이 x가 뭘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게? 일단은 요구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한 명을 뽑았어. 그게 특강을 들을 확률이 몇이지? 여기서 한 명 뽑았더니 특강 들을 확률 0.8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뽑을 때 특강을 들을 확률도 0.8이라 해도 되나? 조금 다르겠지만 보건 추출 다시 돌려놓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뭐 비슷하게 0.8이라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듣는 학생 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몇 표본에서 n명을 뽑았는데 특강을 듣는 학생 수가 있겠는데 걔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한 명 한 명이 0.8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몇 콤마 몇일까요?
여기는 몇일까요? 오른쪽. 0.8. 여기는 0.8이 되겠고 여기는 요 0.8 시행을 몇 번 하는지가 되겠지? 1000인가요? n인가요? n이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요 x는 표본에서 얘기하는 거야, 표본에서. n, 0.8 되겠죠? 0.8 말고 p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더 아까 말했듯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항분포라는 건 독립시행들의 연속, 독립시행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건데 사실 1000명 중에 800명 한 명 뽑으면 999명 9분의 몇 이렇게 될 텐데 표본이 충분히 클 때는 그런 거를 좀 무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좋다. 근데 우리는 요거 어떻게 구했었지? 표본 비율을 n분의 x로 구한 거죠. 표본의 크기 전체의 100명분의 x 여기서 특강을 듣는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표본 비율들의 평균과 분산 이런 걸 구할 건데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 이는 n분의 1 x가 되는데 요거는 n분의 1 2x라고 쓸 수 있고 n분의 1의 x의 평균은 몇일까요? 평균이 n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표본 비율의 분산은 표본 비율은 n분의 x로 구하는데 얘는 n제곱분의 1 vx고 vx는 몇이죠? npq죠. 그래서 n분의 pq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10번을 보면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표본 비율의 평균이 p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야. 표본 비율은 항상 바뀌는 값이지만 그 평균은 항상 모 비율이랑 같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p라는 거 얘기했고 이것도 이런 공식에 의해서 n분의 pq 이렇게 되겠다. 표준 편차는 그거의 루트 씌운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은 이런 공식이 된다는 거를 얘기했고 그거는 또 이제 독립시행 이항분포랑 또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거를 적용하는 걸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것도 이미 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 표본 비율의 분포. 그래서 얘는 평균이 p고 분산이 n분의 pq란 말이야. 또 n이 충분히 크면은 근사적으로 뭐를 따른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항분포 할 때도 했던 거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p이고 분산은 n분의 pq니까 p, n분의 pq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 자리에 표본 평균 자리에는 표본 비율이 들어갔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였죠 원래. 표준 편차 자리에 표준 편차도 들어가 있고 요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요거 이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선 12번을 한번 합시다. 유형 12번. 혹시 여기까지 질문? (52번을) 합시다. 표본 비율의 평균,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와 같다? 모 비율이랑 같은 거죠? 네. 잘했는데 왜 저러죠? 표본 비율의 평균 p 모비율이랑 같은 거. 모비율 몇이죠? 3분의 1이고요. 분산 n분의 pq네요. n 몇이에요? p q 네.
53 할 수 있나요? 같이 할까요? 53은 모비율이 몇이라는 거예요? 네, 모비율이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표본이 몇인지는 알 수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몇? 400입니다. 그러면은 요 표본 비율의 평균이 몇이지? 표본 비율의 평균? 표본 비율의 평균 뭐랑 같죠? P랑 같은 거죠? 모비율이랑 같은 거죠? 몇이죠? 네, 10분의 1이고요. 분산은 400에 10분의 1, 10분의 9 4만 분의 9가 되네요. 근데 이게 충분히 표본이 크니까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도 좋다. 정규 분포 몇 콤마면? 요 자리에는 평균, 요 자리에는 분산 또는 표준 전체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평균이 몇이고? 10분의 1이고 분산은 요거 200분의 3의 제곱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확률을 구하라고 하냐면요. 7% 이상 0.07 이상 0.13 이하 요 확률을 구하래요. 요즘 많이 하는 또 표준화죠? 풀어보고 제 거랑 비교해보고 55까지 또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국 우리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계속 모집단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잡았지? 표본 평균 플러스 95%라 할까요? 어떻게 됐었죠? 표본 평균 플러스 1.96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요거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었죠? 요거는 표본 평균이었고요.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거 풀마로 있을 것이다. 요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비율의 신뢰 구간은 일단 모비율이죠. 일단은 여기에는 표본 평균이 아니고 표본 비율이 오면 되겠고요. 플러스 1.96의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가 와야겠죠. 이 자리에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가 와야 합니다. 몇이었지? 몇이더라? n분의 루트 n분의 n분의 히 햇, q 햇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저번에는 그 다음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했었죠. n분의 d 의 q. n이 커지면 길이가 또 작아지겠죠. 네. 유형 13 마지막 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원리는 같은데 공식 표준 편차나 표본 비율 이런 것들 바꿔주시면 되고요. 개념 혹시 다시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56, 7, 8을 또 합시다. 56, 7, 8 풀이 또 제가 써놓을 테니까 그 비교하면서 해보시고요. (56번) 100명분의 40명이라는 거는 모비율이 0.4라는 거야? 표본 비율이 0.4라는 거야? 모비율이 0.4라는 거야? 표본 비율이죠? 우리는 모비율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다. 계산이 제일 어려운가? 계산이 어려울까봐 제가 제 계산 과정도 적어놨어요. 다시 비교해보면서 하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그래도 개념이 더 어렵겠지? 계산이 더 어려워. 계산이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계산을 많이 시킬게요. (57번도) 또 비슷한 거고 58번에 또 재밌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기대하면서 58번도 해보세요. 제 계산 방법이 또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또 간단한 거를 찾아보시고요. 그냥 다 소수로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 거 지워도 되나요? 네. (57번은) 좀 연립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몇 개예요? 문자가 몇 개예요? P, Q, N 세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처럼 보이지만 Q햇은 또 뭐랑 같은 거? 얘랑 무슨 1-P햇이니까 식이 두 개, 문자 두 개 충분한 겁니다.
56 지워도 되나요? 네. 요게 최대 요거의 최대 값을 먼저 구해야 돼. 요거 최대를 구하려면 다른 거는 냅두고 요거 다 상수고 n도 n을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n도 냅두고 우선 요거의 최대를 구해 봅시다. 요게 언제 최대일까요? 요거 최대를 어떻게 구할까요? K 마이너스 1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좋아요. 요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해도 되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뭐가 더? 무슨 뭐가 더요? 어떤 뭐가 더요? 또? 하나만 더. 3이 그렇죠. 오. 합이 일정하니까 5의 최대를 구할 수 있겠죠? 요게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해도 2분의 1 이하니까 요거는 요게 아무래도 2분의 1이니까 루트 n분의 1.96이 최대겠죠? 그게 0.1 이하라네요. 네. 시간이 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의 최대를 하려면 요거 상수고 n도 최소 구하면 냅두고 요거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두 문자로 생각하지 말고 한 문자로 생각했으니까 한 문자로 바꾸고 이차 함수의 최대를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산술기하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2분의 1일 때 최소니까 루트 n분의 1.96이 최대고 그게 0.1 이하다. 이렇게 부등식 쓰면 되겠네요. 제곱하면 몇이야? 제곱 했어? 해볼게요. 고마워. (384.) 3.83인가? 아니니? 플러스니? 플러스구나. 미안. 4.16이네. 이렇게 이거 뭐야? 맞다. 이거지. 385가 되겠네요.
12월인데 11월이라 적었어요. 12월 며칠이죠? 4일인가? 4일 아니에요? 4일이에요. 이렇게 확통 유형 설명을 다 했네요. 남은 건 투스택입니다. 숙제로 하기 빡세니까 오늘 많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확통 끝. 그냥 뭐예요? 다 끝나면